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붙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결이 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코로나19라고 하는 긴급 재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아무튼 직접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는 조금씩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용어나 방법과 관련해서는 참 한마디로 백가쟁명 뭐 이런 주장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3부에 걸쳐서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갈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40조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을 풀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송원석입니다. 네네. 제가 40조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을 풀자고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다고 지금 방금 전에 소개 말씀 드렸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오래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흉년이 들었을 때 정부에서 곡식을 나눠주던 환곡제도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피해를 받은 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하는 측면에서 긴급 재난 구호 자금이라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을 내놨죠. 일단 좀 하나하나 좀 걸러내면서 질문을 드려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예. 4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뭐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빼고 그냥 직접 지원 금액이 40조인 거 맞죠, 의원님? 그렇죠. 저기 이랬습니다. 지금 저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정부에서 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긴급 경제대책회의에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50조 원가 긴급 대출 해주기로 했죠. 예. 그렇죠. 50조 처음에 냈다가 그다음에 이제 100조로 늘리면서 네네. 대상도 좀 확대를 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금융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 지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일자리가 살아야 되고 기업이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살아나야만이 예. 회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현재 기업들로 하여금 또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지금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그걸 극복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해서 빚을 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 정도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직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뜻에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40조 원을 직접 지원해주는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부분 대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의 정도를 봐가지고 네. 적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리고 좀 많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해서 750만 원 중간에 예. 그런 정도로 해서 주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가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어저께인가요 뉴스가 났던데 10만 원씩 다 네네.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살포하는 거거든요. 재산이 있다 없다, 소득이 있다 없다, 뭐 일자리가 있다 없다,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차별 살포하는 헬리콥터만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곤란하다. 일종의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네네. 의원님. 일단 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복지 전달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빈곤층은 대상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빈곤층 대상 이거는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예. 전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뭐 일을 하다가 거기서 피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그 쉽게 이제 지금 시장에 예. 돈이 돌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나가 보시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은 곳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네. 경제력이 약한 이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주 극심하죠. 그러면 이게 네. 그러면 일회성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과거에 2008년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도 네. 일회성으로 긴급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이제
더해진 그런 어떤 복합형 그 위기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GDP 한 2% 수준을 일단 긴급하게 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별 기준이요? 예, 그 예. 선별 기준이 바로 그거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예를 거죠. 들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중에서는 형편이 괜찮은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게 그 집행 원칙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사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렸던 질문 이렇게 선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긴급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따라붙을 수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금융지원대책을 2번에 걸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내용도 네. 결국은 그 융자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지원을 늘리려 하면 융자를 집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은 융자를 준다고 했지만 심사하는데 병목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네. 옛날에 그 과거 같으면 뭐 한 달 내에 융자를 받아서 대출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 오히려 2-3달도 지나고 한 4달 정도 걸릴 때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 행정기관 우리는 저 시청이나 군청에서 밑에 이제 이장이나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선별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 조직이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번에 마스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스크도 이 통장을 통해서 나누어 줬으면 충분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다 돌아갔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어제 발표한 것에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살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라면. 그렇죠.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쩌면 약간 그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마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하는 그런 재난 기본소득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전 국민들에 나눠준다 그러면 그게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의미는 사실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꼭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이하 그 가구에게 일률적으로 이제 생계 지원금을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이제 중위소득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서울 시민의 한 반 정도가 그대로 다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위소득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일부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또 못 가진 사람들 그래서 계층 간의 어떤 구분이라든지 차등 대우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약간 프레임을 그렇게 구분해서 차별하는 프레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층 차별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위 50% 또는 하위 70% 이런 식으로 여보세요, 의원님. 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송원석 의원하고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돌발적으로 전화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진이 다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지원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선별을 해서 이왕이면 목돈으로 총액 40조 원 규모를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래서 빈곤 계층, 그러니까 이제 가구 이런 쪽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도 좀 있었었는데요. 이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하면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이제 기대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연결이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끊어져 버렸는데요. 남은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되니까요.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4대 보험료나 공과금을 감면해 주거나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지원들이 꼭 필요하고요. 실제로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 사회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업자들이 그 매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보험료는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사회보험료 감면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세제 지원도 좀 필요하죠.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부분, 예. 종합재산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6개월 정도는 감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국회 안 거치고 바로 그 행정 조치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의원님? 특별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 없이 특별 재난 지역 내에는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면하려고 한다면은 법에 30% 내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목 부가세세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예. 법인세나 소득세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해야 된다는 법안은 저도 좀 내놔놨고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